전산회계 1급 2018년 제4차 79회 실기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복적인 학습이 꼭 필요하며 절실한 사람만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문제 1번. 다음은 기초정보관리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1번. 다음 자료를 보고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등록하시오. 2번. 전기분 거래처 원장에서 외상 매출금 계정의 잔액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오류를 발견하였다. 거래처별 초기율 메뉴에서 적절하게 수정하시오. 주식회사 가나상사의 잔액이 마이너스 530만원이 아니라 0원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가불상사의 잔액이 0원이 아니라 530만원으로 확인되었다. 거래처별 초기율 메뉴에서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3번. 경상연구개발비 100만원을 개발비로 잘못 입력하여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오류가 발견되었다. 재무제표의 흐름에 따라 관련되는 전기분 재무제표를 모두 수정하시오. 경상연구개발비 100만원을 개발비로 잘못 입력했다 그랬습니다. 경상연구개발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이고 개발비는 무형자산입니다. 이런 문제는 오류를 정정한 다음에 재, 손, 이재 이런 순서대로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개발비 100만원을 삭제를 하고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경상연구개발비 100만원을 입력을 한 후에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에 750만원을 변경됩니다. 이걸 확인한 다음에 상단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870만원을 확인한 후에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 970만원을 870만원으로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율 메뉴를 클릭합니다. 외상 매출금, 여기 가나상사 마이너스 530 되어 있습니다. 요 가나상사를 삭제합니다. 여기 보면 삭제가 있습니다. 삭제, 예. 그리고 가불상사에 여기 차익이 530만원 발생했죠. 여기다 530만원을 입력합니다. 5300 플러스 엔터. 창을 닫고 전기분 재무상태표 개발비 100만원, 요 개발비 요 100만원, 요 100만원을 삭제합니다. 삭제, 예.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창을 닫고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여기다가 경상연구개발비를 입력합니다. 경상연구개발비 100만원 1 플러스 엔터. 경상연구개발비가 입력이 되면 당기순이익이 변경됩니다. 750만원입니다. 창을 닫고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여기 850 되어 있죠. 수정 전입니다. 요걸 수정을 하려면 여기다 750만원 입력을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F6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요 F6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불러올 거냐? 예. 그러면 750만원 변경됐습니다. 여기 상단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870만원이 전기분 재무상태표 2월 이익잉여금의 대체가 됩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이 870이 됩니다. 창을 닫고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여기 970 되어 있죠? 이 970을 870으로 상계시킵니다. 여기다가 8700 플러스 엔터 하게 되면 대체 차익이 없어졌습니다. 창을
같습니다. 문제 2번.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7월 25일 원재료 보관 창고의 화재와 도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 6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단 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시오. 보험료를 지급하면 비용 처리법이 있고 자산 처리법이 있습니다. 여기는 비용 처리법으로 해놨기 때문에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차변의 보험료 제조원가 60만원. 왜냐하면 원재료 보관 창고이기 때문에 제조원가가 됩니다. 대변의 보통예금 60만원입니다. 만약에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라 그러면 차변의 선급 비용으로 분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7월 31일 매출처 주식회사 대연전자의 부도로 외상 매출금 잔액 150만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였다. 단 대손 처리하기 전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회하여 회계 처리할 것. 외상 매출금 150만원 회수 불가능해서 대손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대변엔 외상 매출금 150만원인데 차변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회해야 됩니다. 이걸 조회하기 위해서는 계정별 원장을 조회해야 됩니다. 계정별 원장을 조회했더니 아마 75만 6,500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 잔액 75만 6,500원 차감하고 모자르는 부분은 대손 상각비로 처리한 것입니다. 장부관리의 계정별 원장을 클릭합니다. 날짜는 7월 31일입니다. 그래서 0731 또 같은 날짜 0731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입니다. 외상 매출금이 108번이니까 여기는 109번 109 또 109 하게 되면 여기 잔액이 75만 6,500원이 나와 있습니다. 75만 6,500원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분계 보면 외상 매출금 얼마가 대손됐냐 하면 대변에 외상 매출금 150만원입니다. 150만원.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 75만 6,500원. 모자라기 때문에 대손 상각비가 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잔액이 75만 6,500원이 아니고 200만원이었다. 이렇게 되면 대변엔 외상 매출금은 150만원이 감소하고 차변에 대손 충당금 150만원을 차감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200만원이 아니라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다. 잔액이 없었다. 이런 경우는 대변엔 외상 매출금 150만원이 되고 매출 채권이기 때문에 대손 상각비로 150만원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8월 8일 영업부서 직원 이평세가 퇴직하여 퇴직금 1,450만원에서 원천징수세액 135만원을 차감한 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단 퇴직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조회한 후 입력한다. 조금 전에 배웠던 것과 비슷합니다. 우선 퇴직금 1,450만원을 지급할 때 원천세 135만원을 차감하고 보통예금 이체했으니까 대변엔 예수금은 135만원, 보통예금 1,315만원인데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거에 대해서 잔액을 조회해야 됩니다. 역시 이것도 계정별 원장을 조회해가지고 금액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했더니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1,1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1,100만원 차감하고 부족 흑분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영업부서이기 때문에 판매관리비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장부관리의 계정별 원장을 클릭합니다. 8월 8일이니까 0808, 또 0808, 퇴직급여 충당부채 계정과목 코드번호 모릅니다. 그러면 물풍선을 클릭하고 퇴직 하면 여기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습니다. 295번 퇴직급여 충당부채 확인, 여기다가도 295 하게 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한 잔액이 1100만원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지급하는데 아까 원천세가 135만원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변에는 예수금 135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입금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1315만원, 차변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1100만원, 부족분은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아까 영업부서 그랬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됩니다. 350만원. 만약에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뭐 2천만원이 있었다, 이렇게 2천만원이 있었다 그러면 대변엔 대변 똑같이 내려오죠. 예수금 135만원, 보통예금 1315만원이 되고, 차변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1500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8월 25일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중간 예납액 18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 납부하였다. 단 법인세 납부액은 자산계정으로 처리할 것, 법인세 중간 예납액은 선납세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대변엔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9월 26일 영업부서 직원 김민성에게 지급한 9월분 급여는 다음과 같다. 공제 후 차감 지급액은 당사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급여 명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급여 지급액이 240만원입니다. 영업부기 때문에 차변의 급여 판매비와 관리비 240만원 되고, 대변엔 이 공제합계는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잔액은 보통예금이 감소하는 겁니다. 12월 18일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 주식 모두를 1,500만원에 처분하고 매각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처분 시점의 자기 주식 장부가액은 1325만원이며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계정의 잔액은 150만원이다. 자기 주식 1,500만원에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죠. 이 자기 주식에 대한 장부가액은 1325만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단 차변엔 보통예금 1,500만원이 되고, 대변엔 자기 주식 1,325만원입니다. 그럼 차익이 원래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인데 여기 먼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없애주고 잔액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되는 겁니다. 감자차익, 자본금을 감소할 때 발생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감자를 목적으로 자사주 10주 액면 5천원의 주식을 4천원에 현금으로 매입하여 소각하다. 감자를 목적이죠. 이랬을 때 차변에 자본금 5만원, 대변에 현금 4만원입니다. 자본금은 액면가대로죠. 그러니까 10주 곱하기 5천원에서 5만원이 되고, 현금으로 나간 거는 4천원이니까 현금 4만원입니다. 이때 발생되는 것이 바로 감자 차익입니다. 자기 주식 처분이익, 주가 안정을 위하여
매입한 자사주를 높은 가격으로 처분할 때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됩니다. 먼저 자기 주식을 알아야 되는데, 주가 안정을 목적으로 자사주 10주 액면 5,000원짜리 주식을 4,000원에 현금으로 매입하다. 목적이 아까는 감자를 목적일 때는 자본금의 감소가 되지만 지금은 주가 안정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 주식으로 처리합니다. 액면가가 무시가 되고 10주 곱하기 4,000원에서 자기 주식 4만원, 대변에 현금 4만원입니다. 위에 자기주식 10주 장부가액 4,000원짜리를 4,5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왔다. 차변에 연금 45,000원, 대변에 자기주식 4만원 되고 자기주식 처분이익 5,000원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기주식 10주 장부액 4,000원짜리를 3,3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다. 이런 경우는 차변에 연금 33,000원, 대변에 자기주식 4만원, 차변에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2번과 3번이 연결되는 문제다. 그렇다면 일단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먼저 없앱니다. 차변에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아까 5,000원 있었죠? 5,000원 상계를 시키고 2,000원만큼만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되는 겁니다. 문제 3번.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7월 17일 강남 부동산으로부터 본사 건물 신축용 토지를 1억 2천만원에 매입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중 1200만원은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5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본사 건물 신축용 토지를 매입하고 전자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면세 매입이 됩니다. 그리고 1200만원은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했고 나머지는 5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토지를 매입했으니까 차변엔 토지가 되고 대변엔 보통예금 그리고 미지급금이기 때문에 분계유형은 혼합이 되겠습니다. 전자계산서니까 전자여입니다. 7월 25일 대한무역에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제품 1000개를 3천만원에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대금 중 30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계좌이체받고 나머지는 주식회사 명보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배서받았다.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기 때문에 영세 매출이 됩니다. 영세 매출. 그리고 30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계좌이체 받고 나머지는 약속어음을 배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300만원, 받으러음 2,700만원인데 거래처는 대한무역인데 어음은 명보가 발행한 어음을 배서 양도받았기 때문에 거래처를 주식회사 명보로 변경시켜줘야 됩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받으러음이기 때문에 분계유형은 혼합이 되고 전자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전자여를 표시하고 영세 매출은 영세율 구분이 3번이 되겠습니다. 8월 5일 금강 상사에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7월 5일에 수령한 계약금을 제외하고 동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받았다. 전자세금 계산서 공급가액은 2천만원이고 세액은 200만원에서 2200만원인데 현금은 200만원이고 어음은 2천만원입니다. 이럴 때 7월 5일 일반전표를 확인합니다. 7월 5일 일반전표 확인했더니 선수금이 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현금 200만원은 선수금
200만 원이고 요 2천만 원만 어음을 받은 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 유형은 과세 매출이 되고 공급가액은 2천만 원, 부가세 200만 원. 거래처는 금강상사고 전자세금 계산서 여, 분계는 혼합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약금 받은 거 200만 원 받은 거 있죠. 선수금이 되고 그리고 어음은 받을 어음이 되는 겁니다. 약간 어렵습니다. 요 현금 200만 원은 7월 5일에 받은 선수금을 여기에 표기한 것입니다. 일반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전표명을 클릭합니다. 7월 5일 0705 했더니 입금전표 선수금이 있습니다. 아까 계약금 받은 거 200만 원이 바로 선수금입니다. 그래서 여기 현금 200만 원 받은 거는 선수금이 되고 어음은 받을 어음이 되는 겁니다. 9월 30일 장훈빌딩으로부터 당월의 영업부 사무실 임차료에 대한 공급가액 500만원, 부가세 별도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영업부 사무실 임차료 공급가액 500만원,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임차료이기 때문에 거래 유형은 과세 매입이 되고 원재료가 아니고 임차료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계 유형은 혼합이 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여. 11월 28일 본사 영업직원의 업무의 경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3000cc를 주식회사 현구자동차에서 3천만원 부가세 별도에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 결제는 다음 달에 하기로 하였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입니다. 개별 소비세란 말은 옛날에 특별 소비세, 즉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를 말합니다.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입니다. 그래서 거래 유형은 불공 매입이 되고 대금 결제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미지급금입니다. 차변에 차량 운반구 3,300만원 그리고 미지급금 3,300이기 때문에 분계 유형은 혼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공제 사유는 3번이 되겠습니다.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1000cc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12월 8일 일반 과세자인 스타문구에서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문구류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문구류는 사무용품비로 처리한다. 현금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받게 되면 거래 유형은 현과 매입이 됩니다. 현과 매입일 때는 공급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적습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22,000원을 적고 엔터를 치게 되면 공급가 2만원, 부가세 2,000원 이렇게 구별되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기 때문에 분계 유형은 현금입니다. 혼합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문구류라 그래서 무조건 소모품비라면 틀립니다. 소모품비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는 문구류는 사무용품비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사무용품비, 판매비와 관리비를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 4번 일반 전표 입력 및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됐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8월 20일 일반 전표에 입력된 명선 상사의 외상 매출금 1,500만원 중 1,000만원 동사발행 약속 어음으로 받고 잔액은 현금으로 회수된 것으로 회계 처리되었으나 이 어음의 발행일은
명선 상사가 아니고 주식회사 동서유통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8월 20일 날 가서 일반지표 수정을 하면 되는데 거래처만 바꾸면 됩니다. 어음의 발행인이 명선 상사가 아니고 동서유통입니다. 그래서 받으러 명선 상사를 거래처만 수정을 하면 됩니다. 명선 상사를 동서유통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10월 10일 당사 생산부 직원의 결혼축의금 10만원을 현금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거래는 매출거래처 직원의 결혼축하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원 축하금으로 회계 처리했는데 알고 봤더니 직원이 아니고 거래처입니다. 거래처 직원의 결혼축의금이기 때문에 10월 10일 일반 전표 가서 복리후생비를 접대비 800번대 접대비로 변경시키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결산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장기차입금 중에는 미국 보아은행의 외화 장기차입금 1000만원, 미화 10,000달러가 포함되어 있으며 결산일 현재 적용 환율은 1달러당 1,100원이다. 장기차입금에 지금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근데 미화가 10,000달러죠. 그래서 미화 10,000달러인데 오늘 환율은 1,100원입니다. 10,000달러 곱하기 1,100원 하게 되면 1,100만원. 장기차입금 1,000만원이 1,1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장기차입금이 100만원 증가됐습니다. 이 증가된 금액만큼이 외화 환산 손실이 됩니다. 이 장기차입금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를 적어줘야 됩니다. 수동으로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합니다. 2번 영업권은 2017년 1월 1일에 2천만원에 취득하여 왔다. 회사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고 있다. 영업권은 무형자산인데 2천만원 취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용연수가 5년이라 그랬습니다. 이 영업권 상각은 자동 입력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 계산할 때 어떻게 되냐면 취득 원가로 나왔습니다. 취득 원가로 나오면 내용연수로 나누어 줍니다. 여긴 취득 원가로 나왔기 때문에 내용연수 5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2천만원 나누기 5 해서 400만원을 결산자료 입력에 판매비와 관리비와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동 결산하게 되면 이렇게 붕괴가 되는데 이것은 그냥 자동으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무형자산이 취득 원가가 아니고 미상각 잔액으로 남았다면 잔여기간으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3번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의 기말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기말재고액은 자동결산으로서 결산자 입력 메뉴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동결산은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12월 31일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100만원, 대변에 장기차입금 거래처 코드 적어야 됩니다. 플러스 보아죠. 영어로 B 하고 엔터를 치면 미국 보아은행 나와 있습니다. 수동이 끝나면 창을 닫고 결산자료 입력을 클릭합니다. 0112 영업권 상각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보면 무형자산상각비 영업권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400만원을 입력합니다. 4 플러스 하고 엔터를 치면 되겠습니다. 기말재고자산 상품이죠. 메뉴에 기말상품 재고액 50만원. 기말원재료 여기 기말원재료 3300 플러스 엔터. 기말제공품 2800 플러스 엔터. 기말제품
1,500만원. 2로 플러스 엔터. 이렇게 자동 입력이 끝나면 상단의 F3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해야 됩니다. 예. 하게 되면 이렇게 자동 결산 문제 완료가 떴습니다. 창을 닫습니다. 문제 6번.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1호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6월 30일 현재 비유동자산과 비유동부채의 차이 금액은 얼마인가?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6월을 조회해서 비유동자산 금액을 확인하고 비유동부채 금액을 확인하면 빼면 차이 금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번 판매비와 관리비 5월 발생분과 6월 발생분의 차이 금액은 얼마인가? 판매비와 관리비는 계정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월계표 5월에 가서 확인하고 또 월계표 6월을 확인한 다음에 차이 금액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월계표 5월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1250만원이고 6월은 1400만원입니다. 빼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3번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기간 1월에서 3월의 세금 계산 수치부 중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이것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1월에서 3월 들어가서 매입세액 세금 계산서 수치분 고정자산 매입세액을 검색하면 되겠습니다. 700만원입니다. 6월 30일 현재 비유동자산과 비유동부채 금액 차이를 물어봤습니다. 결산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를 줘야 합니다. 6월 30일 현재니까 06. 여기에 비유동자산, 여기 비유동자산이 나와 있습니다. 비유동자산 1억 6,237만 8천원이고 비유동부채, 여기 비유동부채는 6,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차이는 9,63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의 5월 발생분과 6월 발생분의 차이를 물어봤습니다. 여기 월계표 들어갑니다. 월계표를 클릭하고 5월분은 0505 하게 되면 5월분 판매비와 관리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가 5월분은 여기 1250만원입니다. 5월분은 1250만원이고 6월분은 여기에 0606 하게 되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여기 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5월분 1250만원, 6월분 1400만원, 차이는 150만원입니다.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기간의 세금계산서 수치분 중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여기 부가가치를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1기 예정이니까 0101, 0331 여기서 매입세액에서 여기 일반 매입이 있고 고정자산 매입이 있습니다. 문제는 고정자산 매입세액을 물어봤습니다. 고정자산 매입 금액은 7천만원이고 매입세액은 700만원입니다. 창을 닫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전산회계 1급 실기 기출문제 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